운명은 가혹했다. 12살에 병을 얻었다. 한센병이었다. 한센병이 가져다준 가장 큰 고통은 가족과의 생이별. 그리움을 견디며 치료를 마쳤지만 한센병자라는 멍에는 할머니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나뿐인 혈육을 32년 만에 영상으로 만난 최남순 할머니. 동생도 일본의 한센인 요양소에서 평생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나 알겠는가? 아이고, 어째서인데 너무 멀리 가가 있으니 갈 수가 있나? 남영아, 언제 만날까? 누가 이들 남매를 갈라놓았을까? 고흥반도 앞 외땀섬 소록도. 이 작은 섬마을엔 한센인들의 한과 서름의 역사가 담겨 있다. 한센병이라는 이유로 17살에 끌려오듯 소록도로 들어온 송문종 씨.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꿈꾸고 누리는 삶이 그에겐 사치가 됐다. 한센병이 완치되자 문종 씨는 소록도를 떠났다. 하지만 10년 만에 그는 다시 소록도로 되돌아왔다. 세상은 한센병력이 있는 문종 씨를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것이다. 겨울 되면은 우리 환자들은 겨울 되면 더 오그라져요. 손도 그렇고 얼어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많이 문제가, 뭔 물건을 들다가도 그렇고 노가다들 일을 해도 일을 하다가도 삽을 놓칠 때가 있고 그래요. 손이 얼어가지고 마목이 들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건강자들하고 어울리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니아까 끌고 고물 주스러 다니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락하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온 소록도에서 문종 씨는 안숙희 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소록도에서의 결혼은 그에게 반인륜적인 선택을 강요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단종 수술을 해야만 했다.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미가 없었다. 찹찹하지요. 그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찹찹했었어요. 그러나 서로 또 살락하니까 서로 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 그게 이제 서로 또 첫 마지막 정관 수술이었을 것 같아요. 취재진의 정보 공개 요청으로 소록도 병원의 단종 수술 기록이 최초 공개되었다. 일제시대에 시작된 한센인 단종 수술은 불과 17년 전까지 계속됐다. 송문종 씨가 바로 소록도의 마지막 단종 수술 피해자. 씻을 수 없는 단종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 아픔으로 남았다. 나도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면회 오는 자식들 그런 걸 보면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일찌감치 어찌 그런데 눈을 떴으면은 사회에 있을 때 돌아다닐 때 강원도나 이런 데 있을 때 여자는 하나 만나가지고 아라도 하나 한둘 딱 놔놓고 왔으면은 그것들도 지금 찾아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이 끝나고 있으니까. 수키 씨는 소록도에서 문종 씨와 재혼을 했다. 첫 결혼에서 3남매를 낳았지만 한센병에 걸린 게 알려지면서 내쫓기듯 소록도로 보내졌다. 그때 떼어놔야 했던 어린 젖먹이가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눈물로 남아있다. 이제 애기 띠놓고 저 불어가지고요. 젖이 탱탱 불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젖먹이를 떼놓을 때요? 예. 젖먹이를 어떻게 떼셨어요? 그걸 떼놓고 일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 떼놓고? 어차피 그것도 띠놓고 해야지 뭐. 사회에서 전 남편하고 생활하시다가 낳은 애가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인데 하나 죽고 둘. 둘이요? 예. 남매예요? 예, 남매. 그 남매는 가끔씩 와요? 아, 이거 뭐 있는지 몰라요. 왜 찾아보시지도 않고 왜? 있는지 몰라요. 감추는 거지 있어요. 소록도 한의 역사는 19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록도 병원은 일제의 한센인 격리 수용 방침에 의해 세워졌다.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반사회인으로 분류, 소록도에 강제 수용했다. 집과 도로는 물론이고 소록도의 각종 편의시설 공사에 한센병 환자들이 무차별 동원됐다. 환자들에게 일제의 강제 노역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소나무 숲에는 일제시대 강제 노역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연료로 쓸 송진을 채취하게 한 흔적이다. 가마에 짜기 하고 벽돌 굽기 하고 공원 만들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일 못하러 가고 더 약한 분들은 가마에 짜라 했습니다. 가마에 짜라 하고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송진 따로 다닌 거 시켰고. 죽어서도 섬을 나갈 수 없었던 한센인들의 유골이 안치된 말령당. 일제시대 소록도에서는 3번 죽는다고 했다. 한센병에 걸렸을 때 이미 한 번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죽은 다음엔 해부와 화장을 거쳐야 생을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1940년) 일제강점기에 소록도로 끌려온 장기진 할아버지. 일제의 만행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증언은 실로 충격적이다. 끔실에서 죽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시신을? 나오면은 이제 묻어줘요? 또 해도를 더 해, 해도. 해부요? 사람 죽은 사람 해도 안 하면 장례도 노대요. 장례식도 안 해. 일제의 반인륜적인 폭력은 한센인이 잉태한 생명에게도 가해졌다. 애기 된 사람들을 애기를 못 놓게 하고 또 여자들 데려다가 애기를 데렸다가 애기를 꺼내. 살아있는데 어떻게 꺼내요? 어? 살아있는데 꺼내요? 애기를 깨가지고 누르기에서 담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제 애기가 나와서 뭐 애기가 몇 달 안 된 건 그런 거 하지는 애기가 달 쓰고 차가지고 6월달이나 되는데 그때 떼면은 애기가 울거든. 애기가 나오면 애 우는 그건 안 해. 키우라고 줘. 그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 5, 6달만 여러 개 된 거는 전부 때 같은 애도 다 넣었더래요. 제 소록도 가도 자꾸 없어질 겁니다. 어디 또 찾으면.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문길 교수는 소록도 한센인 태아를 이용한 일제의 생체 실험 의혹을 제기한다. 강연하면 그건 이제 또 포르마린 병에 넣어가지고 진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진열실에는
생머리, 사지 또는 사지, 각종 장기, 성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애들 1개월, 2개월 상들 전부 진열되어 있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예, 여러 각도의 인체 실험이 만주에도 있었고 7.3.1 부대도 있었고 바로 이 소록도에도 있었어요. 그래 만주는 많은 분들이 사형수를 이용했고 그래서 세상이 많이 그때부터 알려지고 상당히 그 잡음이 많았는데 이 외국 소록도에는 이 불쌍한 이 한센병 식구들은 뭐 쥐 한 마리 가지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소록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태아의 생체 표본. 소록도 병원 표본실에서 몰래 촬영된 것이다. 지금은 이 사진만 남아 참혹했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아직 숨어있는 아주 발견되지 않는 이 인체 실험이 이 소록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체 실험은 본토에는 없었어요. 한센병은 완치 가능하지만 후유증으로 장애를 남기기도 한다. 그 장애로 인해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보금자리인 안동 성좌원. 이곳에서 만난 김할머니는 한센병에 걸린 부모님을 따라 3살 때 소록도에 들어갔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었다. 멀리서 이래 해가 질 때 되면 높은데 산에 올라가서 혹시 지나가면 있는 힘을 다해서 불러가지고 잠깐.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보육소에서 살아야 했다. 어린 딸을 강제로 떼어보낸 어머니는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일제시대 소록도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길을 사이에 두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분리는 해방 후에도 계속됐다. 우리나라 한센병 전문 치료의 역사가 시작된 곳 애양원. 무서운 불치병으로만 여겨졌던 한센병 치료를 시작한 지 올해로 100년째다. (1909년) 길에 쓰러진 한센병자를 미국인 선교사가 데려와 치료하면서 시작된 한센병 치료 100년의 역사. 완치 가능한 한센병은 그동안 거의 퇴치됐다. 하지만 한센병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핵을 걸렸다고 그 환자를 평생 결핵 환자라고 안 하거든요. 그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폐는 많이 망가져 있는데도 그 사람은 결핵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결핵 치료자라고도 안 해요. 근데 한센병은 걸리면 외형이 남아요.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낙인이라고 하는데 누가나 봐도 저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겼다 하는 낙인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를 못하는 겁니다. 계셔요? 아이고, 누구세요? 네, 저희 KBS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애양원 요양소에서 만난 팔순의 최남순 할머니.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발병한 할머니는 소록도로 강제 이송됐다. 우리 아버지가 어르수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갔거든. 경찰서에 가서 이는 병이 없느냐 물으니까 안 된다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 나가야 된다고. 이래 딱 뜨니까 아버지가 겁을 내가지고
차로가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는 막 한국에도 안 보냈고서 안 그랬으면 그거 살았을게요. 12살에 할머니는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과도 생이별을 했다. 동생이 보고 싶을 때가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동생 생각나는 게. 날마다 생각나지. 장학게나 우체가 사는 거 건강한가 자는 거 언제 한 만날 수가 있을란가. 나 좋으나 눈이 나서 더 좋아지고 건강하면 내가 지한테 한 만나보면 그 소용이야. 미남이상 고코가 강고꾸져서 내 사람들서 경기가 도는 거다 이랬을까. 아휴 하나 시간대 그냥 미남이상 경기는 신고 엮고 싶대. 응? 나 놓고도 뭐 강가 시나이 되면 미남이상 내 사람과 이마 하치도 놓고 사이돼. 미남 사람과 이마 난 사이 됐을까. 내 사람과 이때가 이거 올라가지고 되면 나 암만에 도시어리가 났대. 이거 꼴보면 되긴 하지. 이때가 이거도 나이 고에만 기다 이러이러 미남이사는 그것밖에 어머니 맛은 미남이사 이주되면 경기네 신고 옆고 싶대. 내 상가 이주시니까 아가미 마생가라네 경기를 그러시네. 서일본 중앙에 위치한 오카야마현. 무슨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최남순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도 훗날 한센병의 굴레를 쓰고 이곳 요양원에 수용됐던 것이다. 일본은 나 예방법이 폐지되는 1996년까지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 수용했다. 최남용 할아버지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KBS. 예. 최재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4살 때 헤어져 애틋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누나였다. 記憶は痩せ型だったよ。痩せてたよ。骨張ってな。なんかいつも喧嘩しとったよ。 언제나 싸웠대요. それで僕の森を用意してくれたわけよ。やつ違うからな。そしたら僕ばっかり変わるもんやからみんなが、もう尺に触ってね、こうおんぶしとって僕のケツをこうひねるわけや。な？で泣かすんや。そんな話しとったわ。 영상으로 마침내 상봉을 한 남매. 32년 만의 만남이었다.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 하지만 이젠 늙고 병든 몸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トンネも行きたいし、兄にも会いたいし、親父の墓も参りたいし、もう思うだけやね。もう船が出っ張ってこれ、動かんからな。한센병에 걸린 최남용 할아버지가 끌려온 곳은 오카야마현의 나가시마라는 섬. 1909년 나 예방법을 만든 일본은 전국의 한센인들을 이 섬에 강제 격리했다. いうような形で最初は入所者はここへ入ってるもんは外に出れなかったから職員だけの通勤路だったんですよ。 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감금실. 탈출을 시도하거나 규칙을 어긴 한센인들은 이곳에 감금됐다.
당시 한센인들에게 이 감금실은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자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던 공포의 공간이었다. クリューの重官房いうところに送られるいうことには怯えてましたね。いうことはクリューの重官房行ったら歴史に残ってるんだけど91人が入れられて22人が極死。その中で当初平均寒い時には零下16度から17度そういうところで敷布団1枚かぶり布団1枚でほんで食事は1日1回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あそこだったら死にに行くようなもんだということでそれには恐怖して職員が脅したいうこともありますわね。 1988년 일본 한센인들의 섬 나가시마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였다. 이름하여 인권의 다리. 다리는 걸어서도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육지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17년 만에 놓인 다리는 편견의 벽도 허물었다. 2m 정도 되겠습니까? 実際橋ができてみると雷病が感染するということが実際は嘘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差別と偏見を解消する橋つまり人権の橋としてこの橋が大きな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りました。人権の橋と呼ばれているのはそのような理由からなんですね。 2001년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한센인들의 인권을 유린했음을 공식 사과했다. 일본 내 한센인에 대한 보상도 마무리됐다. 일본의 한센인들에겐 감옥 아닌 감옥이었던 나가시마 애생원. 이곳에는 강제 수용된 한국인 한센인도 적지 않다. 한때 200명에 이르던 한국인들은 이중차별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 제일 처음에 와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용소에서 이제 방에 들어갈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넣으려고 그런 편견이 있었죠 아마. 1968년에 일본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었지요. 그 국민연금 제도에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제외됐지요. 그러니까 제외됐으니까 연금도 없고 16살의 애생원에 들어온 김할머니. 2차 대전이 끝나고 조국이 광복된 뒤 가족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섬을 나갈 수 없었다. 부모 한국에 가고 나가 내가 이제 혼자 일본에 이제 아무도 내 혼자 이제 남아가 있다. 그러면 섭섭하고 어쩌고 싶은 그런 생각은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혼자 이제 쭉쭉 이제 부모들 이제 만나줄 것도 없겠다. 지금 만나 정때 되면 저기 바다에 가서 저 보고 눈물 막 흘리고 한참 울고 그래 집에 돌아가죠. 서름이 폭받치면 바닷가로 나갔다. 제일동포 한센인들은 이곳에서 바다 저 너머에 있을 고국 땅을 하염없이 그리곤 했다. 자기들 집에 집안 생각 아들 낳은 사람 아들 생각 부모 생각
내관했던 사람 같은 사람은 또 자기 부부 생각 큰 거 생각하고 아이고 언제 가서 같이 살겠노 언제 가서 언제나 같이 살겠노 하면서 그래 울고 그런 사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김할머니의 망향가. 그것은 한과 서름이 담긴 애달픈 절규였다. 가시는 님은 심리를 뭉가서 발병난다. 소록도 한센인 124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일제 강제 격리와 인권 침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5년 10월 26일 재판을 앞두고 동경지방법원 103호 법정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역사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 밖의 열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온 대만 한센인들의 소송 결과.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정반대의 판결. 이 재판으로 일본의 해외 한센인 보상 책임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そういう2つの判断が出た中で、その後、いろんな政治的な運動であったり、いろんな皆さんの力も借りながら海外の療養所についてもこの保障法の対象の範囲内であるという法律の解釈論を奨励という形で入れてもらう。で入れてもらってその適用を順次やっていくという形で解決に向かっていると。 지난 3월 14일 조용하던 소록도가 떠들썩해졌다. 5년에 걸친 일본 정부와의 소송이 일단락된 것이다. 한일 양국 변호단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 일본의 법이 개정됐고 보상의 길도 열렸다. 일제시대 강제 격리된 소록도 한센인에 대한 보상이 지난 2월 사실상 마무리됐다. 三国の弁護士たちと参加者一同は各国の反戦回復者たちにとって平等な世に向かって連帯し共に努力を続けることを決意する。签了3月14号台湾辩护团日本弁護団一同。 차별과 편견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한센. 그 질곡의 100년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막 첫 발을 뗐는지도 모른다. 해방 후에도 소록도 한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바닷가에 세워진 추모비에는 해방 직후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자행됐던 끔찍한 비극이 서려 있다. 대규모 학살이었다. 해방됐으니까 우리 좀 자유를 주세요.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가서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3일 후에 대표자를 뽑아라. 그래서 7마을에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90명 뽑아갔답니다. 가니까요. 3일 동안 직원들은 뭐를 해놨는가. 이 자리에다 큰 웅덩이 파놨어요. 웅덩이를 언제 팠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판 것도 못 봤대요. 여기다 큰 웅덩이 파놓고
대창을 가득 깎아다 놓고 엉덩이 준비해 놓고 총을 준비해 놓고 오자마자 84명을 협상해보자 해놓고는 두드러 패서 총살 시켜서 여기다 한꺼번에 때려 엎어 자쳐서 죽였습니다. 네, 잠깐. 스톱. 어둠 속에 묻혀버렸던 참사는 56년 만에 발굴됐다. 해방 직후 병원 운영권을 둘러싼 직원들의 다툼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84인의 한센인 유골. 이들의 죽음을 태우기 위해 당시 송진 기름을 부었다는 증언까지 모두 생생한 진실로 드러났다. 오마도 외곽 방조제 준공식. 1500헥타르가 넘는 바다를 메우는 대규모 간척 뒤엔 한센인들의 피눈물이 있었다. 소록도 한센인들은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바다를 메우고 또 메웠다. 간척이 되면 이 땅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일굴 수 있을 거란 희망만으로 모든 고통을 감수했다. 하지만 완공을 눈앞에 두고 정권의 개입으로 그 꿈은 물거품이 됐다. 이게 막기만 막으면 저희들은 평생 여기서 먹고 살고 자산 제대로 먹고 산다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된 것도 모르고 일을 했어. 이게 있으면, 이게 300만 평이 있으면은 몇만 명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면 우리 땅 누가 빼뜨려 갈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지. 그 꿈에도 안 생각했지. 지금은 고흥반도라 불리는 드넓은 땅. 이 오마도 간척지 갯노는 정착의 꿈을 빼앗기고 떠나야 했던 한센인들의 한이 사무친다. 여기에서 뭐 원한이 서해가 하는 것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몸이 약해졌으니까 그게 제일 억울한 거지. 여기에 일한다고 몸은 약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아파서 지금 실험하는 어른들이 안 됐지. 그래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좀 낫은데 그거 다쳐가지고 상처 때문에 다리도 끊고 손도 끊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이 1984년 5월 소록도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금단의 땅이었던 소록도를 전격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문으로 소록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소록도에 계신 여러분과의 만남을 특별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운 글을 받은 우로는 더더욱 여러분을 보러 오고 싶었습니다. 교황 방문은 소록도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 교황 방문을 앞두고 소록도 병원은 70년 가까이 한센인들만 따로 쓰던 선창을 없앴다. 한센인과 일반인이 같은 선창과 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지난 100년, 한센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치료 가능한 병이라는 응답은 3분의 1이 채 안 된다. 한센인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전염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삼군 전염병 중에서도 전염력이 아주 희박한 한센병.
보통 사람의 95%는 자연 항체를 가지고 있어 어떤 접촉을 해도 전염되지 않는다. 설사 한센 환자라 해도 약 4알을 한 번만 먹으면 전염력이 사라진다. 이제 한센병은 감기보다 치료가 더 쉬운 병인 것이다. 땅 위에 소록도라 불리는 한센인 정착촌. 한센병에 대한 무지가 낳은 편견은 15년 전 이 마을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실종된 개구리 소년들이 이 마을 지하실에 안매장돼 있다는 한 40대 남자의 제보가 신문마다 마치 사실처럼 대서특필된 것이다. 당시 안매장 장소로 지목된 지하실. 안매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주민들에게 남겨진 상처는 컸다. 시급을 안 해, 저 밖에 나가도 해. 이 동네 산다 하면 얘 끼우리 아무것도 하고. 13년 후 전혀 다른 곳에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기사 내용에 대해 사과하는 언론은 없었다. 유골이 나으시면은 똑바로 해갖고 참 70농장한테는 잘 못됐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기사 그 한번 쓴다고 자기 명예가 추락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2년) 전 국회에서는 한센인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방 이후 자행된 한센인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법이다. 특히 제가 이 사회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이 없어 법을 고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에서 찾아온 한센인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공청회장. 살아생전에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법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다. 지난번에 이 통과된 이 법은요, 한마디로 죽은 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죽은 자. 이 한센이는 특성이,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있으니까 말씀입니다만, 특성이 자녀가 있습니까, 한센이? 옛날에 다 단종해가지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족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념사업법을 만들고 무슨 유족에게 어떤 무슨 보상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이 무슨 실효성이 있냐. 전에 오늘 좌장을 맡으신 조홍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법안을 다룰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입증되면 일괄 보상하자는 쪽으로 개정 방향도 압축됐다. 이 보상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지원의 문제보다는 일괄적 보상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물론 이 일괄 보상의 경우에 몇 단계로 구분할 것이냐, 또 그 보상 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관련법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제 일괄 보상의 원칙을 지니고, 물론 지금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 대만 총독부는 타이베이 도시 외곽에 한센인 강제 격리를 위한 요양소 낙생원을 만들었다. 대만 정부가 강제 격리를 철회하고 한센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든 건 1962년. 하지만 대부분은 낙생원을 떠나지 못했다. 편견과 차별의 울타리가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초엔 낙생원에 느닷없는 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타이베이시가 지하철 회차지를 낙생원 터에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한센인들의 마지막 터전이었던 낙생원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 일을 계기로 한센인 요양소, 낙생원 문제가 대만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대만 시민사회의 낙생원 철거 반대 운동은 한센인 인권과 보상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센인 보상법과 정부의 사죄를 이끌어냈다. 郑重地表示，愿意负起过去历任政府的共同责任，向所有的病人公开致歉。长久以来缺乏积极的政策和有效的作为，不仅伤害了汉生病病友的尊严跟人权，也使汉生病的病友承受莫大的精神痛苦。那我觉得最根本的一个这个最核心的一个问题是在于说，我觉得这样的一群人，他所代表的是一个过去政策错误的一个缩影，就是这样的一个汉生病的这个政策所导致的许多的人权的疑虑的问题。那我们必须先确认这个问题的这个症结，然后国家对这件事情必须承担的责任是什么，是要先确认的。所以台湾在这个补偿法的这个部分，它所确认的是国家的责任。好，那所以我会觉得说，一个很具体的一个条例所代表的是一个国家的责任问题。 대만 정부는 보상법에 근거해 거액을 들여 요양소를 새로 지었다. 일부 철거가 확정된 낙생원 마을의 한센인들도 이곳으로 옮겨와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이제 정부의 통제가 아닌 보살핌을 받고 있는 대만 한센인들. 정부의 일괄 보상이 이루어졌고 학교 교재를 통한 한센병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从他们的这个食衣住行、娱乐，那么老年的安养，疾病的这样的一个治疗，都是由我们乐生疗养院来提供。那除了这一些照护以外，我们当然也有提供给他们这个生活费用。 那么目前这个我们的院民呢，每人呢，每个月还有7000多块这个新台币的这个生活费用哦。那么我们希望呢，在这样的一个地方，我们除了院民过去这样的被限制、被隔离，然后渐渐的跟社会能够有所互动，那么希望呢。 在这个他们住在这个地方呢，将来呢也都能够呢，这一个跟我们社区的这个民众，大家都能够有这样一个很好、很良性的这个沟通。 한센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황리동란 할아버지는 타이베이 시가지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오그라든 손 때문에 한센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지만 할아버지를 꺼려하는 사람은 없다. 像我这样子哈，咱们我们在里边的时间跟里边的患者大家在一起那我们再从里边再出来开这个店。 跟外边的人寄去，觉得蛮好的，蛮好那外面的人也不排斥我们，说你们有这个病他们都知道这个病绝对不传染我的儿女，我的孙子现在很多都没有说传染这个病，从吃了个 DDS 之后很好，所以这个病就不传染。我来经过这个医院的治疗，接受治疗，
好像3个月，我检查就没有细菌哦，就完全好了，好了以后，我又出院一段时期，到全台湾各地方去跑了差不多5、6年，而后又回来这里来开这个店，在外边的时候跑了5、6年，也是不错啊，很好，人家也不会害怕我们。 낙생원에 살고 있는 주정춘 씨. 젊은 시절 평범한 결혼을 꿈꿨던 그녀에게 한센 병력은 너무 큰 걸림돌이었다. 고민 끝에 남편 될 사람에겐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걸 숨겨야 했다. 头先哦，他是不知道我骗他了。后来就是因为哦，他有一个同事哦，可能说啊，你的太太好像罹患了麻风病了。说当时的时候已经订婚了嘛，他也很好了，他都回来问我，我还是不肯承认啦，我还是不肯承认，我跟他辩说，那个时候手还没有发生这样，手没有坏掉嘛，没有发生这样子，还好好的。我给他骗说我是车祸脚，是光有脚嘛。 건강한 남편은 약혼 후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이 컸지만 한센병은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예정대로 한센인 약혼녀와 결혼을 진행한 주상민 씨. 부부는 40년 넘게 해로하고 있다. 这个啊，裴莲讲，我跟他结婚的时候，我对这个病不了解。 这个结了婚以后呢，我知道，我们订了婚以后我就知道了，他是有这种病，有这种病，当时我就请教这个一个外国医生啊，叫毕加斯毕大夫，一个外国医生，那外国医生那边也有照片，我没去照相的，我就请教他，我说这个病，问他几个原因，第一个会不会传染，第二会不会遗传，第三个有没有特效药，那他告诉我的。 这个病不会遗传，他跟我讲。第二个，传染的话啊，伤口与伤口接触的话，可能会传染，啊，但是呢，不是绝对的会传染。第三个呢，它的一个特效药就是叫 DDS 特效药可以治疗这个病，所以我很放心的，我很大胆的，我连续生了3个孩子嘛啊，他们这些都是病人。 3남매는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 한센병의 유전이나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증명했다. 손자가 7명이나 되지만 역시 한센병을 앓은 아이는 없다. 부부가 같이 나가서 건강한 청년과 한센인 처녀의 결혼. 우리 사회에선 쉽게 맺어지기 힘든 인연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한센병이 결코 삶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2일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소록대교를 건너려는 육지의 차량이 줄을 이었다. 93년 만에 소록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 이 길엔 다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소록대교의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저기 보면 주탑 2개가 있는데 그게 양쪽의 그 지역간이 화합을 한다는 두 손을 모아놓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단절됐던 그 역사적인 아픔을 치유하면서 이제 하나가 돼서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깊습니다. 다리가 개통된 후 소록도를 찾는 관광객은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미카엘 천사가 천하군요. 그거 아닙니까? 병. 하지만 밀려드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개통된 다리도 소록도 주민들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야.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고 지금은 걸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한 몇백 미터, 한 200m, 300m만 건너가면은 녹동이었었는데 지금은 3.5km 정도 돌아야 가서 녹동시장이 다이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그 거리가 전동차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인도로 별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뭐 좀 멀어도 감수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 다리가 놓여버려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소록대교는 인도 없이 왕복 2차선으로 설계됐다. 화합과 소통의 상징으로 개통된 다리지만 한센인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진정한 소통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왔고 거기로부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그런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게 바로 오늘날 필요한 어떤 시민사회 교육이고 한센병의 100년의 역사로부터 얻는 사회적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년 소록도 앞바다는 한센인들의 눈물이요 소록도에 부는 바람은 한센인들의 깊은 한숨이었다. 이제 역사는 진정으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야 한다. 지난 1세기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이젠 당신들의 천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은 인생의 일을 살고자 마음도 왕성합니다. 70의 우리를 모시러 오면 즐거워 안감받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의 일을 살고자 언제나 생을 만들고